일명 어린이 괴질로 불리는 다기관 염증 증후군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2명 확인됐습니다. 두 어린이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네,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심경원 이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를 만나 코로나19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영 기자 나와주시죠. 네,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심경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군부대 내 확진자가 나왔는데 좀 군부대하면 좀 외출이 제한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좀 확진이 됐을까요? 그렇죠. 군부대가 일반 집단에 비해서는 외출도 제한이 돼 있고 폐쇄적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발생했을 때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완벽하게 외출 제한이 이루어졌던 건 아니고 예외적으로 허가되었던 경우라든지 군 간부의 서울 이동 또 이제 그 내원객, 방문객들 중에 확진자가 있었던 점에 착안해서 현재 조사 중입니다. 네.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후유증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어린이들한테 희귀하게 좀 발생된다고는 하지만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는 것이 어떤 증상을 좀 보이고 얼마나 또 위험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증상 자체는 가와사키라든지 괴질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어린이 코로나 환자가 적기 때문에 희귀하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많이 발생해서 사망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4주 이내에 코로나에 노출이 된 경력이 있고 이외에도 38도 이상의 고열 그리고 두 장기 이상의 그런 염증이 동반되면서 혈액 내에서 염증 소견이 있고 입원을 요할 정도로 중증인 상태를 만족하는 경우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다기관 염증 증후군 때문에 아마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 보내기가 좀 더 겁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이제 등교를 좀 확대하기로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어린이들의 합병증도 문제지만 사실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들이 어떤 전파자 역할을 할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학교를 또 제한함으로써 다른 뭐 학원이라든지 다른 곳이 열려 있기 때문에 또 학교 자체가 방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현재 이런 확진자 수라든지 추세를 봐가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 비만 환자와 또 코로나 같은 경우에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비만이 그만큼 좀 위험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비만은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인플루엔자라든지 메르스 때도 입원율이나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위험 요인이 됐는데 그 이유는 비만 자체가 염증에 굉장히 취약할 뿐 아니라 이 지방세포로 인해서 염증세포라든지 이 면역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혈관 질환에 굉장히 취약한데요. 이 비만인 경우는 혈전이 생기기 쉽고 여러 가지 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이 데다가 또 폐기능도 줄어들기 쉽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